예, 저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수고 네. 많으십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저기 재벌 개혁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제 기업 집단국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그 이제 업추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봐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부적절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해가지고 어쨌든 이 업추비 같은 경우도 국민의 엄연한 세금이고 예. 또 국회 예산 심의와 이제 결산 절차 밟아야 하는 그런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가급적 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굳이 이제 기업 집단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아마 다 같이 포함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좀 당부의 말씀을 좀 그렇게 드리고요. 저기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공정위의 이제 악어와 악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단순히 올해만 나온 것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뭐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뭐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 첫 번째는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제 대기업 재취업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서부터 18년도까지 공정위 재취업 퇴직 전 이제 공정위 경력 현황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한 20명이 공직자 윤리위 취업 심사를 받았는데요. 19명은 이제 취업 가능 통보를 받고 또 한 명은 맨 처음에는 취업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갖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기준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어제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뭐 하기 전에 경력 세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 저희 위원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 기준 자체가 좀 느슨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다 섞여 있죠, 사실은. 지적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 이 두 가지를 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그러니까 발표를 좀 했습니다. 강화를 예. 해주시고 근데 우리 저희 공정위에서도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 이제 취업 관련 명단 20명이라는데 사실은 6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락이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니면 자료 관리가 부실했다거나 이런 건 좀 꼼꼼하게 해야겠고 자 위원장님 로펌에 취직하는 거는 가능하죠. 윤리 심사에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 대형 로펌은 심사를 로펌 받아야 됩니다. 빼고. 그 로펌에 그냥 갔을 때 비영리 조직으로 갔을 때 가능한가요? 작은 그러니까 뭐 김현정을 비롯한 합동사무소 형태도 자, 일정 규모 이상은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 같이 이제 취업했을 때는 이제 작은 로펌으로 갔을 수 있지만은 대형 로펌에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저기 윤리위원회 심사 기준 할 때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이왕 하실 때는 좀 강력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작년 8월에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대규모 유통업체하고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거의 이 지금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죠. 이거 법 개정 사안이요. 예, 그렇죠. 예. 제가 그 핑계 댈 줄 알았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이런 제도를 딱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이제 공정위가 이제 새로운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신호탄이 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좀 바뀌는구나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 개정 사항이고 또 법 개정할 때 지금 전해철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제출하신 법률안도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인건비 산정도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법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공정위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이지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익은 것들을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발표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데 핑계는 똑같아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예, 그 취업 심사 기준은 기존보다는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인사혁신처 차원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공정위 차원에서는 계열사까지도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 세탁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사건 부사의 3회 연속 5년 이상 이렇게 인사 발령 나는 것을 저희들이 금지를 하는 식으로 경력 세탁도 방지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분야 등등에 대해서 1년 동안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하도급이나 유통상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만들었던 그 갑질 근절 대책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서 상당히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오히려 적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예. 그 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